26, 27, 28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고 다 풀었다 한 사람들은 29번 이제 29번, 30번부터 굉장히 이 내용도 어려워지고 단어도 어려워지고 문법도 어려워지고 길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9번 어려운 요 문법 문제 한번 예습을 해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문법 개념들이 다 그 선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어떤 문법이 사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옳다 혹은 그르다 이렇게 문법 문제 예습까지 한번 해 봅시다. 답 푼 친구들은 나 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라고 보내주세요. 이건 쉬운 문제들이니까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7분 정도 드릴게요. 천일 천일만? 문제죠. 이건 뭔 얘기야? 모의고사요. 네, 모의고사 예습 풀고 요거 채팅으로 답 확인하세요.
다들 다 풀어보셨나요? 한번 해봅시다. 26번의 답은 2번, 27번은 5번, 28번은 3번이었습니다. 2, 5, 3. 1번? 이거가 좀 헷갈렸죠? 이따 오답하면서 해볼게요. 26번. 먼저 같이 해봅시다. 이 지문에서 고유명사들, 뭐 지역명, 아니면 책 제목, 외국인 이름, 이런 거 영어로 읽을 수 없을 때 굳이 이거 단어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이 앞에 있는 걸로 이 씨,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무엇 이렇게 그냥 넘어가세요. 굳이 그거 가지고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단어들도 그래요. 지금 단어 몰라도 됩니다. 이따 검색하고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시험 보는 중간에 단어 몰라도 문맥에 따라서 유추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하나 모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26번은 내용일치 문장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고 뭐 했고 등등. 그리고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이 선지와 일치한지 안 한지를 푸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겠죠? 봐봅시다. 프랑스인인가 봐요. 이 C라는 French mathematicians and physicists. 프랑스의 첫 번째로 수학자이자 physicist, 과학 물리학자인 요 사람은 파리에서 1706년에 태어났습니다. During her childhood, with her father's support, she was able to get mathematical and scientific education that most women of her time did not receive. 그녀의 유년기 시절 동안 그녀의 아버지의 지지와 함께 그녀는 수학과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교육은 그녀 시기, 당시에 대부분 여성들이 받지 못한 그런 수학, 과학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마지막 조선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 여자가 공부한다. 그런 개념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1706년에 여성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덕분으로? 아빠의 덕분으로 수학이랑 과학 교육을 이 여자는 되게 운이 좋게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겠네요. 그 다음, in 1737, she submitted her paper on the natural of fire to contest sponsored by the French Academy of Science. And it was published years later. 1737년에 그녀는 제출했대요. 이 불의 속성에 대한 그녀의 논문을 제출했대요. 근데 어디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후원을 받는 요 콘테스트에 제출을 했대요. 대회였나 봐요. 그리고 그녀의 논문은 발행되었습니다. A year later, 1년 뒤에 발행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니 1년 뒤니까 1738년에 발행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1737년이 아니라 1738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했었습니다. 1번 수학 과학 교육을 받았다. 맞았었고요. 또 계속 읽어봅시다. In her book, Institutions de Physique.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인가 봐요. 피지크, 물리학의 규칙, 물리 규칙이라는 그녀의 책에서 이 사람은 설명했습니다. 공간과 시간, 시공간의 개념을 설명했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냐면 우리가 현대 요 상대성 이론에서 이해하는 것과 더 가까운 방식으로 설명을 했대요. 근데 뭐보다 그녀 당시대 동안에 보편적이었던 것과 달리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녀는 지구가 동그라다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던 거죠. 지금 현대 이 아인슈타인 씨가 1700년 되면 아인슈타인 그때보다 더 이전에 현대의 물리 수준에 맞먹는 그런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3번 인스티튜션 드 피지크에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설명했다. 또 맞겠네요. Her most significant achievement was translating Isaac Newton's Principia into French near the end of her life. 그래서 그녀의 가장 눈에 띄는 업적 성취는 아이작 뉴턴의 프린시피아라는 책을 프랑스어로 그녀의 삶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번역을 한 것이 그녀의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가장.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은 was not recognized in her time.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but she is now remembered as a symbol of enlightenment and the struggle for women's participation in science.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현재 계몽주의와 과학에서의 여성 참여, 투쟁의 상징으로서 기억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여자의 그 뭐라고 해야지 고흐처럼 반고흐도 이제 죽고 나서 그 성과가 인정이 되었죠.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때 당시 여성이 이렇게 과학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해냈구나. 인정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다음 아이작 뉴턴의 이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그죠? 삶의 마지막에 번역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성취라고 했고요. 그 업적은 당시 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죠? 현재에 와서 인정을 받았다고 했었죠. 이것과 이것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내용은 그냥 어려운 거 없이 이 사람은 뭐 했고 정보 나열 지문입니다. 쓰인 표현들 한번 봐봅시다. was born. 우리 수동태 배웠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동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 born이 bear, bore, born. 이제 bear이란 뜻은 이제 곰이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동사로서는 이제 참다, 낳다, 뭔가를 품는 거. 내가 힘든 생각을 참으면 품으면 참다고 아이를 품으면 낳다죠. 그래서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참다, 낳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낳아진 거죠. 잉태한 게 아니라 잉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BPP was born이 된 거예요. 왜냐면 be born 현재 과거 과거 진행 PP 형태가 born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during과 while의 차이. during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her childhood 명사와 함께 쓰여야 돼요. 근데 이거랑 뜻이 똑같은 while은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절과 함께 쓰여야 합니다. 전치사, 접속사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전치사는 앞전, 위치, 명사 앞의 위치에서 예를 들어 on, in, about 명사 앞에 위치해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어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친구가 전치사라고 했었고, 접속사는 절과 절, 단어와 단어를 접속시켜주는 아이를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뭐 however, and, but 혹은 while 등이 있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주어 동사와 함께 쓰이고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구나. 그래서 뜻이 똑같은 전치사 접속사이더라도 누구냐에 따라 뒤에 나오는 아이가 달라져요. 그 다음 was able to,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라는 can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건 could로 바꿔 쓸 수도 있겠네요. She could get mathematical and scientific education 이렇게. 그리고 병렬 구조, 교육인데 어떤 구조냐면 첫 번째 수학 교육, 그리고 두 번째 과학 교육. 그리고 대시 나오니까 이 대시 뭔지 잘 보기 위해선 두 가지 앞에 이 뒤에 문장과 관련 있는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이 문장의 필수 성문이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느냐 그걸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뒤에 문장 먼저 봅시다. Most one of our time. 그녀 당시에 그녀 시간대에 그냥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did not receive 받지 않았다. 무엇을 받지 않았는지가 안 나와 있고 그냥 문제에 끝나버리네요. 근데 뭘 받지 못했겠어요? 수학과 과학 교육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고 그 목적어 자리에 왔었어야 될 이 수학과 교육이란 선행사가 앞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구나.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이제 생략 가능.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m이고 사물, 뭐 동물일 때는 which 그리고 그런 거랑 관계없이 that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다음 receive 이제 배구할 때 receive, passive 하잖아요. receive는 받는 거, pass는 이제 주는 거. 집니다. 그다음에 이 동사 submit, sub가 아래. 그래서 subway는 그 지하에서 움직이는 기차 지하철이잖아요. submit는 선생님께 이렇게 아래로 제출하는 거. 혹은 이제 복종시키는 거, 내 아래로 두는 거. 두 개를 의미하는데 그녀가 논문을 복종시키진 않았겠죠? 제출했겠죠? 그래서 제출하다로 여기서 쓰였네요. 이 하나의 단어에 1대1 대응이 된다고 하지 않았죠? 영단어와 한국어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문맥에 따라서 그 뜻, 적당한 뜻을 이제 끼워 맞추는 것도 그런 노력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퍼는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이에다 쓴 글, 논문, 에세이 등등 다 페이퍼라고 해요. 근데 어떤 페이퍼냐면 On the Nature of Fire, 불의 속성에 대한 논문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할 단어는 이제 nature. nature는 이제 자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nature of A 하면은 A의 본능, 천성, 타고난 어떠한 성질을 nature이라고 또 합니다. 불의 속성에 대해서 글을 쓴 거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submit A to B라고 하면 A를 B에다가 제출하다. 그녀의 이것에 대한 논문을 이 콘테스트에 제출하다가 되겠네요. 근데 어떤 콘테스트 대회냐면 스폰서를 이 학회에 의해 받은 후원을 받은 대회죠. 이 대회가 후원을 한 게 아니라 후원을 받은 거니까 지금 PP 형태의 과거 분사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발행되었다. 그것이 그녀의 논문이겠죠. 그리고 이 논문이 자기 스스로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나요? 발행할 수 없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것, 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수동의 표현을 나타내는 수동태가 쓰였네요. BPP was published. 근데 언제? A year later. on이 붙으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년 뒤에 발행되었다. 되겠네요. 그 다음 이 문장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구조를 한번 보자면 이것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녀의 책에서 이 사람은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이냐를 이제 여기서 또 끊어 읽어야겠죠? 어떤 방식이냐를 만들어주는 이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는 is be closer to A than B예요. B보다 A에 더 가깝다. 근데 뭐에 더 가깝냐면 What we understand in modern relativity, 우리가 현대 상대성에서 이해한 것이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그녀 당시 때의 일반적이었던 그것보다, 일반적이었던 개념보다 현 시대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물리학, 시간과 공간을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뛰어넘은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쓰인 what과 that 이 뭔지 또 한번 봐봅시다. 뒤에 문제를 보니까 is closer to A than B. B보다 A에 가깝다. 뭐가 B보다 A에 가까운지 그녀가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B보다 A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런 way, away라는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의 자리에 왔었어야 될 주어가 없었으니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이겠네요. 그리고 away on이 붙으면 하나라고 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의 주어, 원래 주어인 선행사의 스위치를 맞춰서 is가 온 거네요. or이 아니라. 그다음에 closer도 어제 배운 어제가 아닌가? close 가까운, closer 더 가까운, closest 가장 가까운 중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비교급 표현이죠. 더 무엇무엇하다. 근데 비교급은 무엇과 함께 쓰인다고 했어요. A is 비교급, than B, than과 함께 쓰인다고 했죠. 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앞뒤로. 그래서 비교급이 쓰이면 비교 대상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than과 함께 잘 쓰였는지 보셔야 돼요. 비교 대상은 이것과 이것이었고 than과 함께 잘 쓰였죠. 그다음에 what. what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간접 의문문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계 대명사 절이거나. 한번 간접 의문문으로 보고 설명해 볼게요. 이 의문을 나타낸 단어들이 쓰인 의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죠. 의문을 직접 나타내는 너 지금 어디야? 언제 올 거야? 왜 그랬어?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형식이 의문문인 의문문, 직접 의문문. 그리고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맞는데 그냥 의문사 절이 일반 문장에 첨가된 걸로 의문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간접 의문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어순이 달라서 그렇다고 했었죠. 근데 이 간접 의문문 중에 좀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외 사항.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해버릴 때 그때 의주동의 어순이 아니라 의문사랑 주어가 또 똑같다고 했으니까 의문사 동사의 어순으로 버려요. 그래서 그거의 예시를 한번 봐봅시다. I know who called me.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죠. 나는 이 사실을 알아 라는 이 문장의 의문사절 who called me 이 첨가된 간접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와야 되는데 의문사 동사의 어순이 왔네요. 왜인지 보니까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가 건 거예요? 누가 건 거죠? who가 건 거죠. 누군지 모르는 이 who가. 그래서 의문사랑 주어랑 똑같을 때 이 직접 의문사 동사의 어순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what was common during her time 그냥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방식 이게 주어이자 의문사이기 때문에 이 둘 다 간접 의문문이더라도 얘는 의문사 주어 동사 얘는 의문사 동사로 나타낸 겁니다. 얘는 지금 의문사랑 주어랑 달라요. 이해하다. 누가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 거지 무엇이 이해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의문의 어순이 맞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의문사랑 주어랑 똑같기 때문에 어순이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비동사와 ing가 쓰였을 때 얘가 현재 진행인지 아니면은 주격 보어 자리에 동명사가 온 건지를 봐야 해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She is playing soccer. My hobby is playing soccer. 그녀는 축구를 하는 중이다겠어요? 그녀는 축구를 하는 것이다겠어요? 하는 중이다겠죠? 그래서 비동사와 ing가 왔을 때 그리고 하는 중이다,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울 때는 그게 바로 현재 진행 BING 표현이에요. 하지만 my hobby is playing soccer. 내 취미는 축구를 하는 중이다가 맞겠어요? 내 취미는 축구를 하는 것이다가 맞겠어요? 내 취미는 축구를 하는 것이다가 맞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기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이제 동명사가 주격 보어 자리에 온 것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과 다르게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요 was translating 그냥 가장 눈에 띄는 성치 중 성치가 번역을 하는 중이다 였겠어요? 번역하는 것이었다 겠어요? 번역하는 것이다겠죠. 번역했던 게 그녀의 가장 큰 성취였다. 주어가 주격 보어였다.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에 translating 번역하는 것이란 동명사가 왔을 때네요. 그래서 이거 해석 주의하시라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의 뜻입니다. trans라는 건 전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예를 들어 transgender 하면 젠더, 성별을 바꾼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trans는 바꾸다, 전환하다, 어디에서 어디로, 남자에서 여자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환하다, 전환하다의 의미를 가진 어원이라는 거. 그 다음 수동태가 또 나오네요. 그녀의 요 업적, 이 물리학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그 당시에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과 그리고 여성
그녀로서 과학적으로 되게 대단한 일을 했던 거 그녀의 업적이 인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was not recognized 수동태가 여기서도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업적이 기억을 한 게 아니라 기억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기억되어지고 있다. 여기도 수동태가 쓰였네요. BPP, BPP. 그 다음에 병렬 구조도 나오네요. As a symbol of 첫 번째 enlightenment and as a symbol of the struggle for women's participation in science. enlightenment는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뭔가 일깨우는 거. 지구 평평한 거 아니라 동그래. 평평하다라는 뭐랄까 무지에서 빛을 밝혀주는 거죠. 동그랗다라고 이렇게 계몽시켜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계몽주의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의 과학에서의 참여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서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상징으로서 기억되어지고 있대요. 그녀의 여러한 업적들이. 그래서 내용은 전혀 어려울 게 없고 여기서 쓰인 문법들 그리고 표현들만 잘 알아가시면 이제 뒤에서 다른 어려운 문제 풀 때 더 도움이 되겠죠. 넘어가서 27번도 해봅시다. 27번은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은 이제 이 안내문 혹은 어떠한 광고문 같은 걸 보고 이 내용이 선지 내용과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선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지 일치하는지 이것도 이제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 바로바로 푸셔야 합니다. 어떤 안내문인지 봐봅시다. 2024 Young Inventor Robot Competition 2024년 어린 로봇 발명가들 경쟁 대회, 대회인가 봐요. 로봇 발명 대회. Join us for an exciting day of the Young Inventors Robot Competition. 이러이러한 대회가 열리는 이 기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카테고리 어떤 부분에서 심사하는지 어떤 종목에서 participants can compete in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이 participants는 참가자들은 이 뒤따라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따라오는 다음의 카테고리 중 하나에서 이제 compete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그 하나의 분야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죠. 즉 세 가지 분야 중 하나에만 참가할 수 있다라는 거. 세 가지 분야가 뭐가 있냐면 로봇 디자인, 로봇 코딩, 로봇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는 먼 원격의 리모트 컨트롤하면 원격 조정이겠죠. 그래서 로봇 원격 조정 혹은 로봇 코딩, 로봇 디자인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분야에만 경쟁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 복수명사들 중 하나에서만 이거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 following, following은 따라오는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고 다음 카테고리 요 밑에 나오는 혹은 다음 이어서 나올 예정인 무언가를 수식해줄 때 following을 씁니다. 그 다음 date and time 시간과 날짜 September 28, 2024 10 a.m. to 3 p.m. from A to B 하면 A에서부터 B까지 from이 없어도 A에서부터 B까지 10시에서부터 3시까지 오전 10시에서부터 3시까지 2024년 9월 28일에 한대요. 9월 28일에 10시에서 3시까지 플러스 2 플러스 3 5시간 맞죠? 그다음 로케이션 장소 어디서 하는지 컴퓨터 랩 오크우드 유니버시티
오쿠두 대학에 있는 컴퓨터 실습실. 이 랩은 어떤 거에 이제 줄임말이냐면 laboratory, 연구실, 실험실, 실습실 등을 의미하는 레버토리의 약자입니다. 그다음 잠시만. registration, 등록 방법 같은 거 알려주는 거죠. 조건이나. From August 1 to August 10, 2024. From A to B 나왔네. A에서부터 B까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4년 그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open to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들에게 열려 있어요. 고등학생만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online registration only, 오직 온라인으로만 이 사이트에서 등록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award, 수상. In each competition category, 각각의 경쟁 부문에서 아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Three participants, 세 명의 참가자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각각 3명이라는 거니까 총 9명 받겠네요. 수상자는 각 분야당 각 3명이다. 1등 300달러, 2등 200달러, 3등 100달러. 그래서 9명이 이렇게 1, 2, 3등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겠네요.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해 보세요. 4번 5번이었습니다. 1번이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 잘 읽으면 근데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28번. 28번도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안내문. 무슨 안내문인지 봐볼게요. Sandville Art Week Stamp Tour. The 8th Annual Sandville Art Week Stamp Tour 까지가 주어져 is back this year. 8번째 해마다 열리는 샌빌 아트 주 스탬프 투어, 뭐 스탬프 찍으러 가는 그런 여행인가 봐요. 는 이번 연도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해마다 여나 봐요. 이 투어를. Anyone can participate in our event. 누구나 우리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Join us and enjoy exhibitions and new collections. 우리 함께 하여서 이 전시와 새로운 컬렉션들을 즐겨봐요. 참가 대상이 제한이 없죠. Anyone,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언제 하는지 The first week of October, 10월 첫째 주, 10월 첫째 주. 어디서 하는지 Sandville Art District.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일단 step 1, take a step to map from the Sandville Art Center. Sandville Art Center에서 스탬프 투어의 지도, 맵 지도죠. 지도를 받는다. 맞는 걸 고르는 거니까 3번이 맞겠네요. Step 2. Get step from the list 3 out of 5 points and receive your gift. 이 표현 때문에 좀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t least는 적어도 라는 표현이고 A out of B는 B점 만점에 A점이란 거예요. 그래서 A, 최대 5개 중에 3개, 최소한 3개의 스탬프를 받고 당신의 선물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뭐 평가할 때도 쓰이죠. 10 out of 10, 너 10점 만점 10점이야, 100점이야. 혹은 좀 별로일 때 3 out of 5, 5점 만점에 3점 정도. 그래서 이 표현도 꼭 알아주세요. 요 at least랑 적어도 5곳이 아니라 3곳이죠. 3곳 이상 받으라는 거. You can choose either an umbrella or a mug with painted artworks on it for your gift. Either A or B 나왔네. Either A or B는 A 혹은 B 둘 중 하나라는 거. A를 선택하면 B는 못 가지고 B를 선택하면 A를 못 가지는 거.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을 때 A 또는 B라는 표현으로 함께 쓰입니다. 뭐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게 있겠죠. 비슷한 게 아니라 형식은 비슷한데 뜻은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가방이 아니라 우산과 머그잔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였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at shallashala.
더 많은 정보들을 위해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이 세 가지들은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 숙제가 밀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딱히 별로 해석을 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제가 많이 밀렸다면 어디서부터냐? 25번부터네. 25, 26, 27, 28번은 해석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쓰임 표현, 그리고 문법, 내 몰랐던 거, 만약에 이거 틀렸으면 오답까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번 남은 시간에는 29번부터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29번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어법상 틀린 것은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 지금까지 왜 이런 쉬운 지문들을 1시간씩 들어가면서 문법이랑 같이 했겠어요? 문법 이 문제 하나라도 맞히려고 빨리 풀려고 한 거겠죠? 그리고 내신에서도 문법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배운 그 개념들을 기반으로 지금 29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 푼 친구들은 숙제 밀린 거 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29번 문제의 장점은 내가 문법, 이 선지에 해당된 문법만 알면 해석이 아무리 어려도 해석을 최선으로 하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29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어려운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문법만 뭐에 해당하는지 문제풀이만 해볼게요. 일단 1번이 is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럼 이 비동사 수일치는 잘 했는지 이게 동사 자리는 맞는지 등등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주어가 이게 다 주어죠. One of the fascinating 아니네. is의 주어는 그쵸. 이 동사가 나오지만 이 동사는 요 how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절의 동사지 주절의 주어는 아니죠. 그래서 one of 샬라샬라가 주어겠네요. 근데 복수명사 중 하나는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를 주어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리 아니라 is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one of 복수명사가 나오면 복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들 중 하나 단수명사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은 맞았구나. 어법상 수일치 잘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선지 뭐 it이나 that이나 does 이런 거는 이제 지시대명사라고 그랬죠. 지시대명사 혹은 he, they 지시대명사 앞에 나온 어떠한 대상을 두 번 말하기 싫어서 대신하는 걸 지시대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시하는 대상이 단수인지에 혹은 뭐 복수인지에 따라서 지시대명사가 달라지니까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the partner and his memory acquire tunnel vision which disallow them to see things as others see things. 다른 사람이 이것들을 볼 때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는 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things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things는 이제 어떠한 것들 복수죠. 그래서 댐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 3번은 whether. 이 whether if 뭐뭐인지 아닌지 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주어 동사와 함께 쓰이고 그다음에 해석은 the choice of whether the structures 이 구조가 이러한지
대한 결정은 이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은 해석도 제대로 되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없죠. 그리고 whether이랑 if가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그럼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특정 조건 내에서는 이걸 if로 바꾸지 못해요. 예를 들어 전치사가 있거나 그러면 if도 전치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해석해 봤을 때도 맞고 전치사, 주어 동사, 접속사가 주어 동사와 함께 잘 쓰였으니까 맞는 것이고요. 4번은 이제 분사죠. 이 명사 many levels of management 많은 단계의 management 관리 어떤 관리인지 decision making과 관련된 단계라는 거니까 관련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 관련된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involving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동사 자리는 아니죠. 동사는 has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사 친구들이 나올 때는 해석을 통해서 ing 분사가 나왔으면 그게 능동과 진의 의미가 맞는지, pp 분사가 나왔으면 그게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맞는지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이 답이었죠. 5번이 왜 답이냐면 위치가 왜 될 수 없냐면 위치는 뒤에 문장에 뭔가가 빠져야 된다 그랬죠. 관계 대명사. 대명사, 뭔가를 대신한 거니까. 근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decision making is less centered.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덜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퍼졌습니다. 주어동사 문장이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아니라 where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문법 좀 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해석까지 해볼게요. 다들 숙제 밀리지 말고 꼭 해주세요. 이제 29번부터 어려워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